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이구야. 자, 거기에 이제 오늘은 152쪽이야. 152쪽에, 자, 빛과 파동의 굴절. 자, 여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 그 굴절의 법칙,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수면파서 한번 연습을 해봤죠. 수면파서 어떤 연습을 했냐면, 여기가 얕다 이거죠. 유리판을 깔아놓은 부분. 그래서 이쪽이 얕어. 그래서 이쪽이 깊다.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파면을 그려봤을 때, 파면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얕은 부분은 파동의 속력이 느려진다 그랬었어. 이때 진동순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파장이 분명해서 짧아질 것이야. 그래서 짧아지는 파면을 그린다는 것은 요 사이가 파장 람다가 되는 거니까 짧아진 모습은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쪽은 오히려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파면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랬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진행 방향을 그린다 그러면 파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진행만 그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파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진행만 어떻게 됐어? 꺾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방이 꺾였다는 건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행방이 꺾인 것은 바로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파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행이 꺾인 거죠.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진행이 꺾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써 있을 겁니다.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언더 치시 바라고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고 진행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렇게 진행방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을 때 꺾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불어 같이 본 게 이 경계면에서 이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하면서 보이겠죠? 다 그려봤을 거야. 이렇게 법선을 그려봤을 때 이게 입사각이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굴절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파장이 짧아졌으므로 또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입사각보다 굴절이 어떻게 됐어요?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진다 치고 파장이 짧아진다. 이 얘기는 굴절각의 입사각보다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가 표현되겠지. 그 자체에서. 자, 또한 만약 거꾸로 드러낸다 생각해보자 이게야. 거꾸로 드러냈을 때 이건 이제 역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살짝 살펴볼 수 있는 건 역진한 건 별거 아니에요. 진행방이 거꾸로 했을 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보니까 이제 여기 굴절가 뭐가 되는 거고 입사각이 되고 얘 굴절각이 되겠지. 그럼 오히려 속도가 빨라진 것이 이제 이렇게 갈 때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 파장도 길어지고 동시에 각도, 굴절각은 어떻게 된 거야? 입사각보다 커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미 이제 우리가 굴절 법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지.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굴절된 것은 바로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이걸 먼저 확인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굴절 얘기를 하는데 이 굴절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굴절율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 굴절율이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굴절율을 기호로 NN 이렇게 쓰죠. 여러분 N의 이니셜은 뭘까 이거? 뭐의 이니셜에 N이? 굴절 N 할 때 N 자체가. 이것이 넘버예요, 넘버. 숫자, 수치를 뜻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 수치냐? 자, 굴절이 왜 이러한다 그래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굴절율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어떤 파동의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어떤 파동의 파장의 변화 비율입니다. 이걸 굴절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굴절의 원인부터 생각하는 거야. 굴절의 원인은 일단 비스듬하게 들어가면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굴절이지. 그래서 굴절율이라고 하는 비율 자체가 속도가 달라진 비율, 파장이 달라진 비율 이걸 우리가 굴절율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여기 자체가. 그 다음 절대 굴절율은 매질마다 정해져 있는 것. 상대 굴절율은 뭐 A에서 B로 갈 때 혹은 또 B에서 A로 갈 때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말이 상대 굴절율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부하실 때 절대 굴절율은 공기의 굴절율은 1이다. 그 다음 물의 절대 굴절율은 1.34. 그 다음 유리의 절대 굴절율은 뭐 1.5부터 1.6까지 많이 있어요. 뭐 1.5 이렇게 해놓고 물 굴절마다 정해져 있다. 이러고 이제 끝나고 상대 굴절 N1 틀고 사인1 사인2 람다 람다1 람다 2분의 람다 1, V2분의 V1, N1분의 N2 이렇게 그 상대 굴절율, 순회 법칙식을 외우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상대 굴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절대 굴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절대 굴절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다 보면 상대 굴절율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얘기했었죠. 파장 짧아진다. 굴절가 어떻다? 작다. 그죠? 속도 느려지고 만약 이렇게 가가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파장 길어졌다. 그러므로 굴절감은 입사각보다 어떻게 했다? 커졌다. 이게 바로 상대 굴절 얘기라는 것이고 지금 요 얘기가 상대 굴절율의 70%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단지 이제 문자로 정리된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절대굴절 어떻게 정리해?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빛의 속도 얘기할 때 3 곱하기 그래서 오늘 좀 목이 좀 쉰 것 같은데 하다가 좀 픽사 나더라도 좀 받으시고 빛의 속도를 3 곱하기 18m/s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의 빛의 속도 보통 얘기를 하죠? 진공 중의 속도를 얘기한 거야.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자 얘기야. 자, 이쪽이 이제 진공이고 이쪽이 뭐 물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자. 그럼 진공에서 빛의 속도 C다 이거야. 이거 자체가. 그럼 물로 들어오게 되면 물은 분명 광학적으로 밀합매질이라 했었죠. 여기는 장애물이 없고 여기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의 진행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자체가. 그러므로 물 같은 경우는 광학적으로 밀합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느린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밀도의 개념이 바로 광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보면 느려져요. 느려지는데 이때 얼만큼 느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코를 만들 때 말이야. 곱하기 할 때 여기 1이 넘는 숫자 들어가야 돼? 1이 안 되는 숫자 들어가야 돼? 1이 넘는 숫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1이 넘는, 니은, n. 넘는 숫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이 수치를, 이 넘버를 물의 절대 굴절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거 자체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 숫자가 크다면은 속력이 더 많이 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유리를 생각해보자. 유리로 빛을 보내봤더니 유리의 속력이 무지하게 늘어져. 그 자체가. 그럼 이때 곱하기 하는 요 숫자, 이게 얼만큼 늘어나는 확인한 숫자인데 요 수치는 어때요? 1이 넘는 숫자로서 얘보다 어떻게 되니? 더 크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리의 절대 굴절율이라 한다 이거죠.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굴절율의 수치만 보고도 이 매질은 얼만큼 밀하다. 이 매질은 과학적으로 얼만큼 밀하다. 이 매질은 빛의 속력을 얼만큼 느리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굴절은 1이고 물은 1.33, 유리는 1.5 이걸 보면서 유리는 물보다 더 느려져. 이런 뜻으로 비교할 수 있죠. 또 물은 공기보다 느려져.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비교할 때 누가 더 밀한 매질 과학적으로? 이때는 물이 더 밀한 매질.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비교할 때 물이 오히려 무슨 매질이 되는 거야? 소한 매질이 되는 거죠. 밀과 소론 개념은 이제 상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절대굴절율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자체는.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굴절율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떤 매질을 기준으로? 진공에 대한 값이에요. 알겠죠? 진공에 대한 값으로서 어떤 속력 기준에서 빛의 속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절대굴절 땡땡 해놓고 진공에 대한 땡땡 치시고 빛의 속력을 기준 이 말을 써놓으세요. 절대굴절율은 진공에 대한 빛의 속력을 기준. 항상 정의를 잘 익혀놔야 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진공 1로 보고 자 이거 봐봐. 이런 경우는 진공의 절대굴절율 얼마로 봤다는 얘기야 이 자체가. 진공의 절대굴절율은 1로 봤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진공은 절대표를 봐봐라. 1로 돼 있고 공기는 1.0002구로 돼 있지. 그치? 여기는 1로 써놨네. 왜? 1이나 1.0002구나 0.0002구는 피반의 세 조열 지족이지. 있으나 많아지. 그래서 그냥 공기를 1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체가. 그리고 쭉 나와있죠. 몇 가지 물질들이.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 표에서 뭔가 눈에 띄는 거 없나? 표에서 눈에 띄는 거. 람다가 얼마일 때 이런 말이 있지. 곧 되게 넣죠. 람다가 얼마일 때. 이 말의 뜻이 뭘까? 그 절대굴절 표가 있는데 파장이 얼마일 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파장에 비칠 때는 그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하나의 똑같은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거기 있는 유리라는 하나의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리라는 매질이 절대굴절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다른다는 얘기야. 입사하는 파장에 따라 이 굴절의 수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돼. 그래야 뒤에 이제 파장에 따른 굴절 차이라든가 빛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볼 때 책 같은 데 표만 달랑 나와요. 그리고 물질마다 절대 정해졌다. 그냥 그러고 딱 넘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에 따라 굴절이 다르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어떤 매질의 절대굴절율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다른다고요? 파장에 따라 다른단 말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표를 보면서.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절대굴 요거 반드시 꼭 알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요걸 생각해보면 이제 뭘 또 생각해볼 수 있냐면 이 말은 또 여기서 봐라. 여기 상대굴절 나온 거예요.
진공의 절대골조 곱하기 진공의 속력의 곱은 물에서의 절대골조 곱하기 물에서의 빛의 속력 곱과 같다. 이거죠. 또 유리의 절대골조가 유리의 속력 곱과 같다. 이거죠.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떤 1번 매질의 굴절율의 1번에서의 속력 곱은 2번의 절대골절율의 2번의 속력 곱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매질을 만나고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고 해가지고 속력이 달라지더라도 절대 안 변하는 게 뭐가 안 변한다 했어요? 진행할 때. 위상과 진동수는 안 변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속력의 비가 바로 뭐의 비가 되는 거야? 파장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절대골절율의 1번의 파장곱은 2번의 절대골절율에다가 2번의 파장곱과 같다 이거죠. 이게 바로 스넬 법칙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가공했던 상대골절 N1, T1, 사나이, 사나이, VT, V 이걸 갖다가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은 저쪽에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 이제 본다. 상대골절율은 두 매질을 비교하는 걸 했죠. 그래서 어떤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절대골절,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상대골절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에 대한 2의 굴절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상대골절 얘기라는 것이야. 1에 대한 2의 굴절율. 그래서 1번에서 2번 입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읽을 때는 바로 1에 대한 2의 굴절율.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자, 이제. 자, 1에 대한 2의 굴절율이니까 절대굴절율 한 번씩 얘기를 할 때 1번 매지 절대굴절율 분모에 집어넣을래? 분자에 집어넣을래?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1에 대한 2의 굴절율 이거야. 얘들아, 사과 5개 중에 흑사과가 1개야. 그럼 사과에 대한 흑사과는 비율 어떻게 됐냐? 그러면 5는 분모에 들어가, 분자에 들어가. 분모에 들어갔지? 5분의 1이지? 별걸 다 시킨다. 다시. 1번에 대한 2번의 골절율. 그러면 1번의 절대 골절율은 분모야, 분자야? 분모, 그지? 1에 대한 2의 절대 골절율.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공부한 게 있단 말이야. 얘들아, 미라다는 것은 속력이 빨라지는 매질이야, 느려지는 매질이야? 느려지는 매질이지. 시작됐다, 이제. 다시. 미라다는 것은 속력이 빠른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야?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지. 그치? 미라다는 거야, 소하다는 거야? 미라다는 거지. 굴절율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굴절율이 크다는 뜻이잖아. 굴절율이 크다는 게 더 미라다 그랬었지. 자, 소하다. 소하는 것은 빛의 속력이 빨라지는가 느려지는 거야? 소피. 빨라지는 매질이야. 그렇죠. 그럼 굴절율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다. 그렇지. 됐어요? 그럼 봐라. 굴절율이 큰 매질로 가. 율이 큰 매질로 가. 미라다는 뜻이다. 미라다는 뜻이야.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뜻이야. 굴절율이 큰 매질로 가요. 속도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파장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굴절각은 입사보다 필연적 아트에서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니까 각, 속도, 파장, 반비례지. 굴절율과. 이번에는 소한 매질로 가. 소피. 소한 매질. 굴절율 큰 매질이야, 작은 매질이야? 굴절율. 작은 매질이지. 굴절율이 작은 매질로 가. 소피. 속력 어떻게 돼? 빨라져. 파장 어떻게 돼? 길어져. 그쵸? 그 다음에 입사부터 굴절각은 어떻게 돼? 커져. 필연적 아트에 의해서. 결국 굴절율과 속도, 파장, 각도 무슨 관계 된다는 거야? 반비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로 표현됐다. 또 파장도 무슨 관계 표현되는가? 이렇게 반비례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각도도 역시 입사하는 쪽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굴절과 반비례를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게 스넬 법칙이란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얘를 갖다가 내가 일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바로 이게 뭐야? N1번, N2는 V2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 봐봐라.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옮겨볼게요. 또 이것도 이렇게 옮겨봐. 이게 또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말 그대로 가공한 거예요. 가공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골 정의. 절대 어떻게 만드는 거 확인하고 절대골절을 보면서 상대골절 스넬 법칙이 나오고 이제 스넬 법칙을 가공한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그냥 R분의 I가 아니죠. 뭐로 되어 있어요? 사인 R분의 사인 I 이렇게 나와 있지. 도대체 이 사인 값의 B가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 catch 광광 하면서 굴절의 그림을 통한 이해 이렇게 했었죠. 자, 그걸 봅니다. 자, 부탁은 뭐냐면 플리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지 마시고 딱 듣고 이해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밑그림 그려놓은 이유가 있죠. 파동은 왜 그랬어요? 파동 제가 그려보면 될 것을 맨날 눈팅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야.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다 제가 그려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경계면이 있고 1번 매질, 2번 매질이야. 자, 내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파면이에요? 진행 방향이에요? 이거 파면이야? 진행 방향이야? 자, 이런 거 구분 못하면 안 되지. 얘들아, 진행 방향 화살표가 있지. 파면은 화살표가 없지. 벌걸 다 힌트를 준다. 다시. 이거 파면이야? 진행 방향이야? 파면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파장 람다가 되는 거다. 이것이 뭐가 되겠어? 파장 람다 2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면에다가 진행방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파장이 짧아졌죠? 그죠? 속도가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느려졌죠? 여기 미란 매질이야? 소환 매질이야? 미란 매질. 그렇죠. 인터넷 하신 분도 자꾸 대답하면서 그러고 하는 거야. 이거 쌍방향 와이드 통신이다 이거. 이거 봐라. 그러면 현재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대답해. 여러 속력이 뭘 듣고 있겠는자.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여기는. 느려진 매질이지. 미란 매질이야? 소환 매질이야? 미란 매질. 그러니까 불적이 큰 매질이겠죠? 자,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다가 진행 이 파면에서 직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진행만 직각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파면 직각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법선을 딱 세볼게요. 오호, 지금 입사합다 불적이 어떻게 됐어? 작아졌지? 이미 수면 파에서 확인해봤죠? 아, 파장이 짧아지니까 필연적 아트에 의해서 불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입사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진행방, 파면의 그림이 나오면 일일이 직각인 진행방 그리고 법선의, 경계면의 법선을 그리면서 일일이 각도를 새로 따져봐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 없이 약간의 구몬선수에서 이거 몇 도니? 90도죠? 이거 몇 도예요? 90도죠? 이거 뭐니? 공통각이지? 어머나! 그래서 이것도 뭐다? 입상 I가 되는 거죠. 이거 90도죠? 여기 바로 또 뭐가 되는가? 불적 R이 되는 거지. 앞으로 말이야, 파면일 때는 괜히 진행방 그릴 필요 없이 각도 관계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파면일 때는 뭐와의 사이각을 읽는 거야. 경계면과의 사이각을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을 쓰지 마. 딱 이어 끝내. 진행 방향일 때는 뭐와의 사이각을 읽고 경계면과 법선과의 사이각을 읽고 진행 방향일 때는 그 다음 파면일 때는 뭐와의 사이각을 읽는다. 경계면과의 사이각을 읽는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혼동하는데 파면일 때 막 법선 그리고 막 이거 하면 안 돼. 파면일 때는 경계면과의 사이각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적이 작아졌으니까 파장 짧아지는 그림이 나타난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상대골절일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 뭐라 했어요? 얼마나 속력 느려지냐? 얼마나 파장이 짧아지냐? 이거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상대골절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파장의 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파장의 비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진행만상 더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봐봐. 이 그림에서 야, 파장 람다 1이 바로 이게 되겠지. 맞죠? 이게 람다 1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람다 2가 되는 거죠?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되는 것이야. 요 길이가 람다 1, 이 길이가 람다 2 이렇게 돼요. 이거를 공통길이 L로 봅시다. 그럼 람다 1 보려면 L 곱하기 요거 보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람다 1은 L sin R 이렇게 되겠지. 됐니? 또 람다 2는 L 곱하기 뭐가 되겠어? sin R이 되겠죠? 그래서 L sin R 이거란 말이야. 해놓고 보니까 L 지워지죠? 여기서 또 흥분하고 또 sin 주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라? sin 값의 B가 나왔네. 이 sin 값의 B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얘기예요? 파장의 B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알겠죠? 그러니까 각도를 가지고서 sin 값의 비율을 읽으면 그게 바로 뭐의 비율이다? 파장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각도의 sin 값의 함수를 생각하는 것이 상대골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주세요. 도마쳐놓고 이 사인 값을 의미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다? 파장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 또 이제 여러분 왼쪽에 알아두자 결국은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그 원형 물통이 하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요 아랫부분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그림 이렇게 된 거야. 책상이 있으면 여기 이제 모는줄 눈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통, 물그릇 같은 거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납작한 거. 여기 칸마이가 있고요. 이쪽에다 물을 집어넣는 거야. 이 책상에 여기 딱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바닥은 모는줄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야.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거 여기서 쏴 이렇게. 그런 이제 법선 딱 세우고 이제 어디로 되겠죠. 굴절이 작아지죠. 특히 나온다 이거죠. 이걸 재는 거예요. 여기서 핀 꼽아놓고 이 각도를 읽겠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런 장치를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과서를 안 보냐. 이거 교과서 그림 다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미친 거지 이거. 알았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빛을 쏘는데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죠. 자, 법선 세우고 뭐 미란미지가 보나보나 굴절 각은 작아지겠죠 입사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때에 이 시험은 뭘 재는 거냐면 여기를 A라고 B라고 해서 요 A, B의 선분길이 여기 CD라고 해서 CD의 선분길이 이 길이를 재요. 모는 쪽에 눈금의 미가 이걸 재기 위한 거야. 그럼 바로 여기서 이 CD분의 AB의 의미가 바로 뭐냐? 야, 보이지 않니? 이거 반지름이잖아, 이 원에서. 그러니까 CD분의 AB라는 뜻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응? 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sin R분의 sin I가 되는 거죠? 바로 요 CD분의 AB의 의미가 sin R분의 sin I를 재는 거야, 이 비율 자체가. 파장의 비가 되는 거야. 상대골절이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알겠죠? 이 실험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때 요 입사하는 부분을 바꿔가지고 얘를 뭐 요체수가 냈다 이거지. 그럼 AB 길어지겠지. 그럼 굴절도 좀 커지겠죠. CB도 길어지겠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겠지만 요 비율은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지. 왜? 투매치 정해져 있으니까 상대골절도 정해져 있겠죠. 알았죠?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시험도 중요하게 봐둬야 돼.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걸 원형 물통을 쓰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원형 물통이라 여기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요런 물통이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럼 이제 물을 통과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각도 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는데 여기서 지금 꺾여서 또 꺾이잖아. 그래서 2차 굴절이라고 했죠. 그럼 눈가는 이제 이걸 보고서 어디서 온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느끼는 거죠. 여기 무슨 상을 보게 되는 거냐. 허상 얘기하는 거죠. 실험은 허당이 되죠. 응? 그래서 2차로 꺾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형 물통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봐라. 이렇게 해서는 얘가 어디로 가든 간에 야 이거 입상은 몇 도 되는 거야 이거. 이 경계면에 대해서. 제발 90이 하지 말고. 법선생님 맞잖아. 입상 몇 도? 0도. 그럼 꺾이는 굴절가 있어 없어? 없겠지. 어디로 가든 간에 2차 꺾임은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바로 이래서 이제 원형 물통을 쓴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좀 그려놨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뭐 보고 지나가잖아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공기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어떻게 했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역진의 원리로 설명한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왔거든? 이렇게 가거든?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같은 공기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각도는 똑같이 겠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매질과 이 매질은 같은 매질이니까 속력이 어떻게 했니? 같겠지. 파장도 어떻게 했니? 같겠지. 그리고 각도 한 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같게 나오겠죠. 이런 하나 캐치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중간에 어떤 매질이 몇 겹이 있던 간에 최초의 요 각도와 최후의 요 각도가 똑같다면 두 매질은 어떤 매질이다? 같은 매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 좀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풀어보고 있어요. 자, 풀어보니까 1번. 빛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그림같이 굴절할 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물이야. 자, 이런 그림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생각을 해놓으라 그랬죠. 물어볼 때까지 보지 말라 그랬죠. 버릇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봤어. 이렇게 됐어. 당연히 미란 매질 물이니까 이제 입사보다 굴절이 작아진 거야. 뭐가 운전치 못해? 뭐가 빠졌어? 잘했는데. 고정남만 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100% 투과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일부 반사파 분명히 있는 것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그려가면서 합니다. 그려놓으세요. 네. 그래야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보통 끄집어내는 건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있다라고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때 굴절할 때 그래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물리라
자, 투과하는 거 위상 절대 안 변하고 또 진동수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진동수 이상의 변동이 없다 이것이고 프로브 2번에서 말이다. 얘들아 이 그림은 파면의 그림이야 진행반 그림이야? 써있네요. 파면의 그림이죠? 이때 법선 세면 안 돼. 그대로 경계문과 사이깔 그대로 읽어. 입사각은 60도가 되고 굴절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1에서의 파동 속도가 20. 그래 2의 속도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인 값의 B와 각도 얘기니까 바로 속도 얘기는 서로 비례. 이거 되겠지? 자 문제에서 사인 45 집어넣고 사인 60 집어넣고 여기에 V1 20 그럼 V2 나오겠죠? 그죠? 이건 직접 확인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 왼쪽에 있는 거 그건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자. 왼쪽에 보니까 뭐 굴절에 이해하고 나왔는데요. 하면서 굴절이 몇 가지 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첫 번째 얘기되는 게 이제 떠보이기 얘기인데 얘들아 실제로 물 쓰는 돌멩이를 보면 실제보다 더 깊어 보여요? 더 떠 보여요? 더 떠 보이는 거죠?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수영장 가면 꼭 나서는 친구들 있죠? 다이빙 한답시고 물 이렇게 들여다보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 있지? 실제보다 더 깊은 거야 거기가. 눈에 떠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굴절 법칙 원리 때문이라는 거지. 돌멩이 있어. 이게 물속이야. 여기 공기야.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눈가로 나갈 텐데 전면에 입사가 되죠. 물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공기중 나올 때 분명히 굴절각이 입사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 눈깔은 빛을 여기서 받아요. 이 눈깔은 빙신이야. 어디서 오는 걸로 느끼는 거야. 여기서 오는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무슨 상이라 그래? 이거 연장선. 허상. 그렇죠. 허상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 깊이는 요건데 요 떠보이는 깊이는 뭐가 돼? 더 얕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뭐 이 H와 H 관계 얘기를 할 때 이 물의 굴절 N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관계가 있어요. H-는 실제 깊이를 뭘로 한다? 굴절율로 나누면은 떠보이는 깊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까 이걸 봐두라 그랬죠? 요 얘기. 그치? 이걸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1번의 굴절율에 1번의 파장곱은 2번의 굴절율이 2번의 파장 같다 이거죠. 파장 자체가 바로 길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공기에서의 굴절율 곱하기 물이 아니라면 H잖아. 그치? 됐나요? 물이 아니라면 H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물이었단 말이야. 그럼 물의 굴절에다가 물에서의 요 나타나는 깊이가 H-죠. 그래서 H- 해주는 거야. 그래서 N을 넘겨주는 거야. 그게 바로 요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제 깊이를 굴절 N으로 나눠주면 떠보이는 깊이가 나타난다 이것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 밑에 있는 뭐 이거 공식 보고 외울 필요 없어 수능에서. 하지만 내신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걸 받아야 될 것이야.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물속에다 젓가락을 꼽아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 이거잖아 원래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 젓가락이 이렇게 떠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위로 떠 보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 젓가락도 굴절의 원리에 의한 떠 보이기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굴절 얘기가 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하나 당부된 건 문제 풀 때 이거 외운다 될 일 아니야.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필요하고 굴절을 적용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파란 을 보이죠? 거기다 이거 씁니다. 굴절의 법칙. 집중 공략. 이렇게 써. 그리고 뭐라 쓰냐면, 지금 요 두 매질이 진행반이 달라진 이유가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둘의 굴절율의 차이 때문이지. 맞지? 그럼 같은 매질이라면 굴절율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변동이 없고 진행만 바뀌는 게 없죠? 꺾이는 것도 안 나타나죠? 그럼 둘의 굴절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식 백날 외워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굴절율 차가 클수록 굴절율 차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
굴절율의 차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 이제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야, 이제는. 그 다음, 지금 제가 그리는 것은 필기노트에 다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딱 집중하고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소화매질, 물, 미란매질. 보통 만만한 게 이제 공기와 물이었죠. 그죠? 네. 자,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같은 매질이라면 얘는 그냥 이렇게 진행할 것이야. 그런데 분명히 미란매질에서는 속력이 느려지고 그 다음 파장이 짧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필연적 아트에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럼 법선에 가까운 쪽이 되겠죠? 좋았어요. 자,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냐면 매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매질을 굴절을 더 큰 걸로 바꾸거나 이거를 굴절을 작은 걸로 바꾸거나 이걸 굴절 큰 걸로 바꾸거나 이걸 작은 걸로 바꾸거나 네 가지의 경우일 수 있단 말이야. 그중에 하나만 딱 정해서 하자. 야, 소를 바꿀까 미를 바꿀까? 응? 괜찮아. 따라줄게요. 소를 바꿀까 미를 바꿀까? 그래, 미를 바꾸자. 그럼 이 매질의 굴절을 큰 걸로 바꿀래? 작은 걸로 바꿀래? 그래, 큰 걸로 바꾸자. 그래서 이 매질의 굴절을 큰 걸로 바꿀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굴절 내용은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체크할 거야? 문제 체크하는 방법은 굴절율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기 때문에 이거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거 크게 하거나 작게 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미의 굴절을 큰 걸로 바꿨다 이거죠. 자, 이제 봐. 야, 둘의 차이는 커졌니 작아졌니? 둘의 차이는 커졌어 작아졌어? 갭이 더 커졌지? 많이 꺾여야 돼 덜 꺾여야 돼? 많이 꺾여야 되겠지? 이 그림에서 많이 꺾이는 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 그렇지. 보니까 굴절각이 어때? 작잖아. 여기서 주의해. 많이 꺾인다고 굴절 커진다 이런 거 아니다. 알았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굴절이 작은 쪽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많이 꺾이는 쪽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미대학으로 여기를 소라고 할게요. 자, 빛이 들어옵니다. 맨날 우리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 것은 너무 익숙해. 그래서 뭐 미란 데 소환 들어간 것은 익숙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꾸 해놔야 돼. 자, 미래소로 들어옵니다. 법선 세웁니다. 자, 그냥 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지만 그게 안 돼. 소화매질이야. 속도 빨라져. 파장 길어져.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커져. 이거지. 그러므로 법선을 먼저 잊혀야 된단 말이야. 됐지? 됐지? 야, 이걸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이걸 큰 걸로 할까? 또 네 가지. 여러분들. 밀 바꿀까? 소를 바꿀까? 소. 그래. 소를 바꾸자. 소를 더 큰 걸로 할래? 더 작은 걸로 할래? 그래. 작은 걸로 하자, 이거. 이걸 작은 걸로 바꿨어. 다분히 여러분들 의사다. 그치? 나는 사실 이걸 좀 바꾸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커졌니 작아졌니? 둘의 차이 커졌어 작아졌어? 자, 굴절 큰 게 있고 굴절 작은 게 있었는데 이 작은 거를 더 작은 걸로 바꿨어. 둘의 차이는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 시각적 효과와 함께. 둘의 차이 커졌지? 많이 꺾여야 돼? 덜 꺾여야 돼? 많이 꺾여야 되겠죠? 많이 꺾이는 쪽은 이 그림에서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 그렇죠. 요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좋아. 이렇게 원리를 집약해놓은 게 뭐라고요? 그게 공식이라 그랬지? 우리가 그 집약해놓은 공식이 지금 보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니? 스넬 법칙 공부하는 거지. 그지? 요걸 가지고 해보자, 이제. 이게 맞나? 확인해보자,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거 할 때 뭘 위에다 올리고, 이거 순서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썼죠, 요거. 이게 중심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제 스넬 법칙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이꼴 해놓고, 요거 하는 거야, 이거 엑스칼리버. 요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러분 집에 복습할 부분은 굴전 전부 다, 요거야. 바로 전만사 할 건데, 전만사에서도, 요거고, 임기가 바꿔지는 그런 얘기도, 요거 할 거고, 여러분 어려운 파장에 따른 굴절 차이도, 요거 할 거고, 빛의 분산도, 요거 할 거예요. 알겠죠? 빨리 엑스칼리버.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 빨리 엑스칼리버.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일단 딱 그러는 다음에, 자, 절대 골조를 각각 집어넣어. 상대 골조를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각도 관계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란매질 굴절이 분자요건, 분모요건 아무 상관없어. 알았죠? N밀 위에다 쓸래? N밀 밑에다 쓸래? 여러분들 정해. 상관없다는 뜻이야. 어디다 정할래? 위에. 그래. 여기다 N밀을 쓰자. 그럼 밑에 뭐가 돼? N소가 되겠지?
자, 지금 보니까 소환 쪽이 입사한 쪽이죠? 밀이 굴절한 쪽이죠? 그래서 소환 쪽이 입사니까 요렇게 올라와. 요렇게 올라와.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사인 I 써주고. 밀한 쪽 굴절한 쪽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 사인 R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봐라. 밀한 매제 굴절을 뭘로 바꿨어? 큰 걸로 바꿨지? 그럼 굴절을 봐봐. 커져? 작아져? 반비례야, 비례야? 반비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작아진 거지. 작아졌잖아. 그래서 굴절 순환의 법칙이 있는 것이야. 집약해 놓은 거란 말이야, 이거 자체가. 알겠죠? 이것도 해보자야. 봐. 좋아. 여러분들 여기서 N밀 위에 할래? N밀 밑에 할래? 여러분들이 해. 위에? 그래, 밑에 하자.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데 또 밑에 아니 여기다 해보자 이게야. 그 위에는 N소. 된 거죠? 그러면 현재 밀한 쪽이 입사하는 쪽이지. 빨리 와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밀한 쪽이 입사하는 쪽이죠? 그럼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입사하는 쪽이니까 사인 I가 되겠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피디님 저 춤춰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 2번 탔다 방송. 자, 소환줄 굴절한 쪽이죠? 소환줄 굴절한 쪽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사인 R 이렇게 쓴다 이거죠. 됐니요? 됐지요? 됐니? 됐죠? 어렵죠? 됐니요? 자, 그러면 봐라. 소환매제 굴절율을 장으로 바꿨죠? 그죠? 자, 굴절 여기 있네. 반비례니까 이거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래, 커졌잖아, 더. 됐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꺾인다는 것이 굴절각이 어떻다라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많이 꺾이는 쪽을 먼저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굳이 이런 식을 쓰고 싶다면 이런 스넬 법칙을 이용을 해서 확인하면 나타난다는 것이야. 연습 한 번 더 하자. 이번에는 야, 소를 바꿀래? 미를 바꿀래? 응? 소를 바꿀까? 미를 바꿀까? 소, 그래. 소를 큰 걸로 할래? 작은 걸로 할래? 소를? 그래, 작은 걸로 하자, 이제. 그럼 봐, 이제 또. 둘의 차이는 커졌어? 작아졌어? 둘의 차이 커져 작아졌어? 자, 밀과 굴절 큰 놈과 굴절 작은 놈이 있는데, 굴절 작은 놈이 작아졌다, 이거야. 둘의 차이 커졌어? 작아졌어요? 커졌죠? 아까 한 거네요? 자, 이거 큰 걸로 할래? 이거 크긴 큰 걸로 바꿀래? 작은 걸로 바꿀래? 이거보다 그래. 문제 뜻을 이제 파악하고 만들 줄 알아야죠. 소환매의 굴절을 작은 걸로 바꿨다 얘기야. 그럼 둘의 차이는 커져 작아져? 둘의 차이는? 뭐야? 또 했네? 소환매의 굴절을 어떤 걸로 바꿔? 큰 걸로 바꿔. 그럼 둘의 차이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럼 많이 꺾여? 덜 꺾여? 덜 꺾여야 돼. 이거는 덜 꺾이는 건 어느 쪽이야?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식여서 확인해볼까? 소환매제 굴절율이 커졌죠? 이게 커졌다 이거야. 그럼 자, 둘이 무슨 관계의 위치야? 비례 위치지? 그래도 어떻게 돼? 커진다 이거죠. 됐어요? 문제 풀 때 이런 데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 요건 보면 된단 말이야. 후자 커졌죠 분명히. 맞죠? 이번에 이쪽 봐. 밀 건들자. 좋아. 밀을 큰 걸로 할래? 작은 걸로 할래? 이제 문제 뜻을 스스로 알죠? 밀을 큰 걸로 할까? 작은 걸로 할까? 이제 잘하네요. 그렇죠? 자, 이걸 작은 걸로 바꾼다 이거야. 그럼 둘의 차는 커졌어? 작아졌어? 둘의 차는 작아졌지? 많이 꺾여? 덜 꺾여? 덜 꺾여. 덜 꺾이는 그림자 어느 쪽이야? 이쪽이 되겠지? 됐지? 굴절가 작아졌네 더. 이게 덜 꺾이는 쪽이야. 식에서 확인해볼까? 이걸 장으로 바꿨잖아? 장으로 바꿨잖아? 그럼 둘이 비례 위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지? 그래, 굴절가 작아졌다 이거죠. 됐죠? 바로 이거랍니다. 이게 바로 굴절의 법칙이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요딴 방식으로 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는데, 자, 여러분 뒷장에 문제, 요거 체크하고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156쪽에 수능 4번 있고요. 157쪽에 수능 6번이 있는데, 자, 수능 6번부터 풀고, 그 다음에 수능 4번을 푸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수능 4번에, 이게 대단한 사고가 저질러서 초판에, 약간은 고칩니다. 4번에, 1번에,
인터넷 하신 분도 그 초판만 좀 바뀌고 재판을 받으시면 상관없을 겁니다. 1번의 선지 니은으로 쓰시고 2번의 선지 디귿 쓰시고 3번 선지 기역 니은 쓰시고 4번 선지 기역 디귿으로 고치시고 5번은 상관없고 알았죠? 여러분 고칩니다. 저번에 고쳤었나요? 너 옳은 것은 이거 묻는 것이야.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 이거 하는 방법. 이걸 토대로 해서 수능 6번 풀고 수능 4번을 푸는데 수능 4번의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전반사에 대한 니은번 얘기는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에 관한 얘기를 먼저 요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알겠죠? 자, 잠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